2023년 가을, 한 소녀가 자전거를 타러 부모님과 함께 공원에 갔지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걱정된 친척들이 즉시 당국에 알리자 대규모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후 놀라운 단서가 드러나면서 수사의 방향이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더 깊이 파고들수록 풀리는 진실은 놀랍기 그지없는 것이었습니다. 샬롯 세나는 2014년 9월 4일 미국의 작은 마을인 뉴욕의 그린필드에서 태어났습니다. 크고 사랑스러운 가족 가운데서 자랐으며 세 여동생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샬롯은 활기차고 쾌활한 아이였으며 친구들과 놀고 자매들과 시간을 보내며 부모님과 함께 자연여행을 즐겼습니다. 그린필드는 호전명이 조금 넘는 주민들로 이루어진 숲, 호수 및 아름다운 공원에 둘러싸여 있어 샬롯의 가족에게 완벽한 휴식처였습니다. 2013년 9월 30일 샬롯이 9살이었을 때 그녀의 부모님과 몇몇 친구들은 집에서 약 11마일 떨어진 국립공원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샬롯은 이 여행을 고대하며 친구들과 함께 가기로 계획하고 공원을 자전거로 즐기려고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부모님은 캠프를 설치하고 곧이어 어린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나갔습니다. 공원에는 특별히 설계된 원형 트랙이 있었고 그중 하나는 그들의 캠프 근처에 편리하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샬롯과 그녀의 친구들은 그 트랙을 선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저녁 6시 15분쯤 출발하여 해가 질 전에 캠프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몇 바퀴를 돌았을 때 샬롯의 친구들은 돌아가기로 결정했지만 그녀는 한 바퀴 더 돌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은 캠프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돌아가고 샬롯은 자전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샬롯이 지금쯤 돌아와야 하는데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트랙의 한 바퀴를 도는 데는 최대 10분이 걸렸으며 천천히 타고 있다 해도요. 그러나 샬롯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어른들은 그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원형 트랙을 따라 걸어갈 때 불안한 느낌이 그들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약 6시 45분쯤 그들의 우려가 불안한 현실로 변했습니다. 샬롯의 자전거는 트레일 옆에 버려져 있었지만 소녀 자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이 납치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채 공포가 그들의 부모님을 휩쓸었습니다. 자전거를 버린 것은 그들의 두려움을 더 키웠습니다. 샬롯이 이를 두고 떠나 갈 이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깐 동안 자전거가 기계적인 문제를 겪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지만 조사 결과 그렇지 않았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바퀴는 그대로이며 체인도 올바르게 작동했습니다. 최악을 우려하여 그녀의 부모님은 경찰에 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약 15분 후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샬롯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자전거를 보자 그들은 실망스러운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녀가 아마도 납치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숲의 길을 잃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전체 공원을 수색했으며 관람객들에게 공원을 폐쇄했습니다. 그들은 차량과 캠프를 모두 확인한 후에야 방문객들을 보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수색에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적절한 조직이 없이는 경찰의 작업을 더 복잡하게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세심한 결심으로 숲의 모든 부분을 철저하게 수색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이 마지막으로 보였던 곳인 원형 트랙을 중점적으로 노력했지만 수색 결과 즉각적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력을 확대하여 공원 전체를 포함하는 범위를 넓혔는데 이는 공원이 넓은 12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것을 고려할 때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공원 관리자, 소방서, 주 경찰과 협력하여 당국은 조직적인 수색 노력을 동원했습니다. FBI의 참여는 잠재적인 납치범을 식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새로운 차원을 부여했습니다. 공원 근처와 인접한 도로별로 모든 감시 카메라가 샬롯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 면밀히 조사되었습니다. 만약 샬롯이 실제로 납치되었다면 가해자는 아마도 그녀를 현장에서 멀리 이동시키기 위해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FBI 요원들은 또한 모든 방문객들에 대한 정보를 공원 서비스로부터 요청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원에 입장하기 위해 등록하고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개인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공원에 상당한 인파가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샬롯이 실종된 날 공원에 있는 모든 핸드폰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휴대전화 공급 업체로부터 얻었으며 납치범이 등록하지 않고 공원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FBI 요원들은 공원 서비스로부터의 방문자 데이터와 핸드폰 위치를 대조하여 용의자를 식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었으며 이는 정확한 GPS 추적이 아닌 셀 타워를 통한 대략적인 핸드폰 위치 추적을 포함했습니다. 늦은 시간부터 밤을 지나며 수색은 계속되었지만 큰 발전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경찰들은 공원에서 다시 모였으며 400명이 넘는 확대된 수색팀에 의해 지원되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미디어를 통해 공개적인 호소를 시작하여 샬롯의 행방에 관한 관련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나서도록 촉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빠르게 주목을 받아 주지사가 특별한 기자회견에서 이를 다루면서 가족과의 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동시에 당국은 앰버 알러트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주민들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초기에 시행되지 않은 것은 샬롯의 부재가 공원 내에서 단순히 길을 잃은 경우가 아님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 조치였습니다. 각 순간이 흘러감에 따라 샬롯에 계속되는 부재는 다른 타당한 설명을 벗어나 납치의 어두운 현실을 더욱 크게 보이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수색은 다시 한번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FBI의 납치범 식별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경찰은 샬롯을 살아있는 차에 발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납치 후에 처음 몇 시간은 매우 중요하며 그 시간 내에 그들을 살아있는 채로 발견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샬롯을 찾는 데 필수적인 이 중요한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샬롯의 부모 모두 포기하기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날 일찍 그들은 노력을 계속하기 위해 공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새벽 4시 20분쯤 한 남자가 차를 타고 샬롯 가족의 집에 다가왔습니다. 그는 우체통에 다가가서 편지를 넣고 빠르게 달아났습니다. 경찰관이 멀리서 집을 관찰하고 있었지만 그는 남자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자가 샬롯의 부모를 지원하는 가족 지인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동안 여러 사람들이 집을 방문하여 편지와 음식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처음에 망설이기는 했지만 남자를 의심스러워하여 우체통을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에는 순식간에 수사의 흐름을 바꾸는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납치범이 쓴 편지가 나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샬롯의 석방을 위해 50,000루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빠르게 그 편지는 연구소로 전달되어 법의학 전문가들이 긴급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세심한 검토 끝에 그들은 여러 손가락 자국을 발견했고 곧바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그들을 확인했지만 초기 시도에서는 일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분석 중인 오후 2시 30분쯤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손가락 자국이 47세인 크레이그 넬슨 로스 주니어로 확인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로스는 음주운전으로 1999년 이후 뉴욕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로스는 샬롯 가족의 집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살았으며 경찰은 신속하게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제를 마주했습니다. 해당 주소의 집은 최근 몇 년 동안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 집에 압류되었습니다. 로스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던 중 경찰은 그가 어머니의 소유지에 있는 트레일러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빨리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의 집은 그린필드에서 14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영장을 획득하고 30명 이상의 경찰관을 현장으로 보냈으며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그들을 커버했습니다. 그들은 트레일러를 포위하고 섬광 수류탄을 사용하여 습격했으며 로스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저항하려 했지만 빠르게 체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소녀의 존재에 대한 징후가 없어서 경찰은 그녀가 주택 안에 없을 수도 있다는 불안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체 트레일러를 철저히 수색했고
잠긴 옷장도 조사했습니다. 버려진 거품 더미 아래에서 기적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샬롯이 살아있고 무사히 그녀의 은신처에서 나왔으며 구조자들의 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져 철저한 검사를 받았으며 안심시키는 것은 그녀의 안녕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신속하게 병원으로 소환되었으며 거기서 그들은 샬롯과 기쁘게 재결합했습니다. 그녀가 집으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옮겨가기 전에 안도와 감사의 감정에 넘치는 샬롯의 부모와 수색에 끊임없이 참여한 무수한 사람들은 기적적인 재회를 축하했습니다. 그녀의 석방 직전 샬롯의 엄마가 이상한 예감을 공유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활발한 수색이 진행 중인 공원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자신의 딸이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강한 느낌을 표현했고 10분 후 경찰이 샬롯의 구조를 알려주었습니다. 로스의 전 여자친구는 기자들에게 2017년에 그를 상대로 행정명령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그의 어머니의 집에서 그와 그의 12세 아들, 4세 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싸움 중에 그는 그녀를 공격하고 목을 조르려고 시도하여 그녀는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여성에 따르면 로스는 몇 달 동안 납치를 계획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삶 동안 그가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살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그의 어머니에게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여 그녀의 연민을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지원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로스의 전 여자친구는 그가 처음에 샬롯의 가족을 특별한 이유로 목표로 삼았다고 믿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보통 중산층이지만 그녀의 조부는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98년에 그는 미끄러지고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이후 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200만 달러 이상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2003년 8월 18세의 제니퍼 해몬드는 근무 후에 밀턴시에서 잡지를 팔고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만나기로 했지만 정해진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6년 후 그녀의 유해가 마을에서 200마일 떨어진 호수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로스가 그 당시 거주하던 집에서 몇백 야드 떨어진 곳에서 그녀가 실종되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년 후 19세의 크리스티나 화이트가 밀턴에서 1마일 떨어진 트레일러 파크를 떠나 실종되었습니다. 1년 후 그녀의 유해가 발견되었지만 사건은 미해결로 남아있습니다. 로스는 그 당시 같은 트레일러 파크에 살고 있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러한 살인사건에 대한 그의 가능한 관련성을 고려하고 있지만 현재는 어떠한 증거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수사를 위해 정보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샬롯 사건에 대한 재판은 2024년 4월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의 유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에게 노형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가 유죄를 부인하면 샬롯이 법정에서 증언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가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상세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트라우마적인 경험을 피하기 위해 노형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재판을 기다리고 정의가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